혹시 전시나 공연 보고 굿즈 사세요? 저는 좋은 작품 볼 때마다 굿즈를 하나씩 사는 편이거든요. 티켓북, 인형, 고무장갑, 핸드폰 케이스까지. 이렇게 하나 사놓고 나중에 들춰보면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막상 쌓아놓고 보니까 또 이렇게 많네요. 여튼 문화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한 굿즈. 과연 굿즈의 탄생은 언제부터였을까요? 굿즈. 보통 작품이나 인물, 캐릭터 같은 원작을 두고 만들어진 파생 상품들을 말하죠. 하지만 원래의 굿즈는 이 개념과 조금 달라요. 주로 학문이나 기업에서 사용하던 전문 용어로 통하죠. 경제 시간에 재화와 서비스 들어보셨죠? 여기서 말하는 재화가 바로 굿즈. 그렇다면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굿즈의 개념은 어디서 왔을까요? 일본에선 현대에 들어서며 애니메이션, J-POP 등이 유행하면서 다양한 파생 상품이 등장했는데요. 이를 팬시 상품 또는 굿즈라 불렀어요.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이 이 영향을 받았는데요. 거기엔 우리나라도 있었죠. 요즘은 문화 콘텐츠가 엄청 다양해지고 시장도 넓어지면서 문화예술 소비자가 크게 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때론 자신의 관심사를 표현하기 위해 또 때로는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굿즈를 사는 사람들도 늘었죠. 덕분에 굿즈도 엄청 다양해졌고 제 통장 잔고도 완전... 그렇다면 굿즈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돈을 버는 것이 예술이다. 1960, 70년대 앤디 워홀을 중심으로 예술을 상업성과 접목시키려는 시도들이 나타나요. 고급 미술의 권위를 부수는 과정에서 일상에 펼쳐져 있는 상품의 개념이 작품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작품과 상품의 경계를 흐리는 팝아트가 유행하기 시작하죠. 팝아트는 도발적이면서 대중에게 너무 익숙한 작품들을 선보이며 예술계의 판도를 크게 바꿨어요. 그리고 1980년대에 이어진 네오팝 시대. 이때 키스 에링, 무라카미 다카시 같은 완전 힙한 작가들이 등장하죠. 이 작가들은 작품 활동을 꾸준히 펼치면서 동시에 카이카이키키 주식회사, 팝샵 등을 만들어요. 자신의 작품을 회사처럼 만들고 파는 공간.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작품을 상품으로 만들어 팔기 시작한 거죠. 이때 실제로 작품들이 되게 잘 팔렸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예술 속 굿즈의 탄생을 이 시기로 보곤 하죠. 근데 그럼 그 이전에는 정말 굿즈가 없었던 걸까요? 사실 몇몇 학자들은 팝아트보다 훨씬 앞서 예술 굿즈가 탄생했다고 말해요. 얼마나 앞서냐면 바로 르네상스. 르네상스는 뭔가 고풍스러운 작품들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영국의 사학자 리사 자디는 르네상스를 소유 욕구를 찬양하던 시대라 보았어요. 이 시기에는 예술가의 장인정신이 평범한 상품을 특별한 것으로 만드는 데 많이 활용됐다고 보았죠. 다시 말해 팝아트가 특별한 예술을 평범한 상품으로 만드는 시대였다면 반대로 르네상스는 평범한 상품을 특별한 예술로 만드는 시대였던 거죠. 르네상스 시대엔 개인이나 가문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 서로 경쟁적으로 진귀한 물품을 구입하곤 했어요. 얼마나 비싼,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얼마나 공이 들어간 물건을 구비했는가가 그 가문의 영광을 드러냈죠. 따라서 감상으로서의 예술품 구입보다 소장을 위한 예술품 구입 욕구가 많았어요. 하지만 대가의 작품들은 대개 하나만 존재했고 또 비쌌기 때문에 구매하기 어려웠는데요. 이 과정에서 예술 상품들이 탄생했죠. 휴대용 인물화, 그리고 판자에 그린 패널화들. 리사 자디는 이렇듯 르네상스 시기 인간의 탐욕이 굿즈 개념을 탄생시켰다고 보았어요. 이 시기 굿즈에는 장인정신도 발휘돼서 퀄리티가 엄청났는데요. 미켈란젤로가 만든 패널화를 보면 실제로 그 디테일이 완전 살아있죠. 하지만 이 시대 굿즈들은 요즘 굿즈와는 조금 다르죠.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고 가격은 매우 비쌌죠. 팝아트 시대 이후 굿즈는 대중을 향했다면 르네상스 시기엔 소수 부유층의 향유물에 가까웠는데요. 그래서 예술 속 굿즈의 탄생 시점에 대해 학자별로 관점이 많이 달라요. 최근에는 인스타그래머블 전시를 비롯해 전시와 상업성을 고민하는 시도들이 많아지면서 굿즈의 형태도 훨씬 다양해지고 있어요. 가벼운 전시뿐만 아니라 국립박물관 같은 국가기관의 전시에서도 굿즈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전시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도 때론 마케팅을 위해 또 때론 관객 경험을 위해 굿즈 또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어요. 더불어 전시뿐만 아니라 영화, 뮤지컬, 애니메이션과 아이돌에 이르기까지 현대문화에 있어 굿즈는 뗄래야 뗄 수 없을 관계가 됐죠. 지금 저희 곁에 펼쳐진 이런 다양한 굿즈들도 그런 복잡한 고민 속에서 탄생했어요. 때로는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또 때로는 나를 표현하기 위해 내 손으로 들어오는 굿즈들. 다음 전시, 다음 공연에선 또 어떤 굿즈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